안녕하세요. 학창 시절에요. 정해진 트랙 위를 막 달리잖아요. 경주처럼. 근데 이게 딱 끝나면, 그러니까 졸업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 배움의 스위치를 그냥 꺼버리는 것 같아요. 마치 뭐랄까, 결승선 통과했으니까 이제 됐다. 쉬자. 뭐 이런 느낌으로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경험 보시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안타깝지만 꽤 흔한 현상이죠.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 성장과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글이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 네네. 왜 우리는 이 공식적인 교육 과정이 끝난 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동력은 그럼 어디서 찾아야 하나? 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파고 들어볼 질문은 명확한 것 같아요. 학교문에 나선 이후에도 왜 계속 배워야 하는 걸까? 이게 그냥 뭐 개인이 선택하는 걸 넘어서 왜 일종의 책임감 같은 걸로까지 연결될까? 당신의 경험이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같이 이 문제를 풀어보죠. 그 자료에 따르면요, 많은 분들이 학창 시절엔 주어진 목표, 예를 들면 뭐 좋은 성적, 좋은 대학, 그리고 또 좋은 직장, 이런 체크리스트를 완성하는 데 집중한다고 하죠. 그렇죠. 마치 게임 퀘스트 깨듯이요. 그 과정 자체는 분명 성취감도 있고 의미가 크죠. 네. 하지만 문제는 그 체크리스트의 마지막 항목에 딱 도달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어, 이제 뭘 해야 하지? 하는 그런 막막함이요. 아, 자료에서는 이걸 교육 시스템이 설계한 경주의 완주 후에 찾아오는 공허함,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공허함이라. 네. 그러니까 다음 단계에 대한 안내나 아니면 스스로 길을 찾는 방법에 대한 훈련이 좀 부족했던 탓에 많은 분들이 성장의 관성이랄까? 그런 걸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사회는 정규 교육 과정에 엄청난 무게를 두는데 좀 역설적이게도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스스로 설계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거 정말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 시스템 밖에서의 생존법 혹은 뭐 성장법 이걸 놓치게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이제 다 끝났다, 목표 달성했다 이렇게 안도하면서 사실은 진짜 중요한 어떻게 보면 평신에 걸친 성장 레이스의 출발선에 딱 서 있다는 사실을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당신도 졸업하고 나서 아, 이제 뭘 배우지 혹은 어떻게 더 나아가야지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막상 시작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할 때가 많죠, 사실. 바로 그 막막함,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료는 우리 사회가 졸업이라는 이벤트에 너무 큰 어떤 종결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분석해요. 네, 맞아요. 뭔가 끝난 느낌이죠? 그렇죠. 마치 마라톤 완주 메달처럼 졸업장이 모든 학습 여정의 끝을 증명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 오히려 졸업은 그냥 새로운 시작점에 불과하다.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요. 새로운 시작점. 네. 정규교육 이후의 삶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로드맵이 없다. 이 로드맵 부재가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해답은 뭘까요? 그 로드맵 부재 상태,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네. 자료의 핵심 주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진짜 성장의 게임은 학교를 마친 후에 시작된다는 거. 그리고 이 게임의 규칙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규칙이 다르다. 뭐가 다른 거죠?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자발성입니다. 아, 자발성. 네. 더 이상 누군가 정해준 커리큘럼이나 평가 기준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오롯이 스스로 동기를 찾고 방향을 설정하고 그 과정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발성이라, 듣기에는 참 좋은 말인데, 사실 매일 꾸준히 무언가를 자발적으로 한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자료에서는 이 자발적 성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에서는 이 자발적 성장을 정원 가꾸기에 비유해요. 정원 가꾸기요? 네. 씨앗을 심는 것, 그러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꾸준히 물을 주고, 즉 연습하고 적용하고 또 잡초를 뽑아내고,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이나 지식을 교정하고 또 햇볕을 잘 쬐어주고 새로운 자극이나 환경에 노출하는 것 같이 이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건강한 식습관이나 규칙적인 운동처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꾸준히 투자해야만 그 결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원 가꾸기 비유, 아주 와닿는데요. 그냥 내버려두면 잡초만 무성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도 의식적으로 가꾸지 않으면 녹슬거나 시대에 뒤떨어지게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매일 운동하기로 결심하고 헬스장 가는 것만큼이나 매일 30분이라도 새로운 걸 배우거나 익히기로 마음 먹고 실천하는 거, 여기에는 상당한 의지도 필요하겠죠. 당신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해야지. 마음만 먹고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요? 아, 그럼요. 저도 많죠. 그래서 자료는 이 자발적 성장에 헌신하지 못했을 때 그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도 좀 경고를 합니다. 어떤 결과요? 바로 삶과 경력의 정체 현상 심화입니다. 정체, 심화요? 네. 단순히 어제와 같은 오늘을 반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성장 곡선이 아예 멈추거나 심지어는 후퇴할 수도 있다는 거죠. 후퇴까지요? 네. 자료의 한 구절을 인용해 보자면 성장을 멈춘다는 것은 잔잔한 호수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아서 스스로 노를 젓지 않으면 바람과 물결에 의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떠내려가거나 그 자리에 고여 썩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와, 삶과 경력의 정체, 심지어 후퇴라니. 좀 섬뜩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냥 승진이 늦어지거나 연봉이 안 오르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하고 연결해 보면요. 아시다시피 현대사회의 변화 속도는 정말 빠르잖아요. 네, 그렇죠. 인공지능, 자동화, 또 계속 나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어제의 핵심 역량이 오늘은 그냥 쓸모없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죠. 네. 이런 환경에서 학습을 멈춘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제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급류에 휩쓸려서 뒤처지는 걸 의미합니다. 자료에서는 지식의 관감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요. 지식의 반감기? 이 와닿는 표현이네요. 특히 IT 분야 같은 곳에서는 정말 매일 실감할 수 있는 현상이죠. 그렇다면 이 끊임없는 학습이라는 게 이제는 개인적인 만족이나 성장을 넘어서서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자기 가치를 유지하고 생존하기 위한 거의 필수적인 전략이 되는 셈이네요. 네, 맞아요. 선택이 아닌 거죠. 선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군요. 바로 그 점을 자료는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개인의 발전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의 어떤 역동성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지속적인 자기주도 학습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 네. 오히려 기본적인 어떤 직업 윤리나 삶의 태도로 간주해야 할지도 모른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정체는 곧 도태의 시작이고 이게 개인의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자존감 또 삶의 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듣고 보니까 정말 배우면은 끝이 없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조언이었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좀 종합해 볼 때 자료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자반적으로 계속 배워야 한다. 이 당연한 말을 넘어서 좀 더 구체적인 행동 지침 같은 거 그런 게 있을까요? 네, 핵심 메시지는 결국 성장에 대한 주체적인 책임감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주체적인 책임감. 더 이상 학교나 사회가 정해준 길을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승객이 아니라 스스로 항로를 개척하고 운전대를 잡는 선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승객이 아니라 선장? 이건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이라는 겁니다. 선장이 되어야 한다. 멋진 비유네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막상 선장이 되려고 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항해 도구를 써야 할지 이걸 좀 막막해 할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항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힌트 같은 것도 좀 주나요? 예를 들어서 목표 설정 방법이라든지 동기부여를 어떻게 유지할까 이런 거요. 물론입니다. 자료가 몇 가지 좀 실용적인 접근법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거창한 목표보다는 작고 지속 가능한 학습 습관 만들기예요. 작고 지속 가능한 습관. 네, 예를 들어서 매일 딱 15분 특정 주제에 대해 읽는다거나 아니면 주 1회 관련 온라인 강의를 듣는 식으로요. 완벽한 계획보다는 일단 시작하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네네.
둘째는 호기심을 따라가는 학습입니다. 당장 업무에 필요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냥 순수하게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탐색하는 것. 이게 장기적인 학습 동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호기심을 따라간다. 네. 그리고 셋째는 배운 것을 나누고 적용하는 과정의 중요성입니다. 학습한 내용을 블로그에 정리하거나 스터디 그룹에서 토론하거나 아니면 실제 업무에 한번 적용해 보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학습 효과가 확 올라간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작고 지속 가능한 습관, 호기심 기반 학습, 그리고 적용과 공유라.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들이네요. 진짜 완벽한 계획 세우려다가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작게라도 시작하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배운 걸 나누는 과정에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경험, 저도 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핵심은 결국 실행하고 지속성입니다. 학교 졸업 후의 학습과 성장은 마라톤과 같아서 단거리 경주처럼 막 폭발적인 에너지를 쏟아붓기보다는 꾸준히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료는 또 실패로부터 배우는 자세의 중요성도 언급합니다. 실패로부터 배우는 자세. 네,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서는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게 되잖아요. 이걸 성장의 기회로 삼는 긍정적인 태도가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태도,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혼자서 길을 찾아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거, 그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겠네요. 네, 반드시 필요하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는 성장과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학교 졸업 이후에도 왜 배움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좀 깊이 탐구해 봤습니다. 핵심은 성장은 더 이상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발적인 여정이라는 것. 그리고 이 여정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배움은 졸업장으로 딱 끝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경력을 좀 더 풍요롭게 가꾸기 위해서 평생에 걸쳐서 지속해야 하는 그런 의식적인 노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마치 정원을 가꾸듯이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비유가 참 인상 깊었고요. 네, 저도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오히려 정체되고 뒤처질 수 있다는 그 경고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당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자료에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 어떤 정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궁금한데요. 네. 성장이 당신의 다발적인 선택이고 그 여정을 위한 로드맵을 스스로 그려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바로 오늘 당신의 그 지속적인 학습 로드맵 위에 작게나마 찍을 수 있는 첫 번째 점, 혹은 내디딜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구체적인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첫걸음이요? 네. 예를 들어서 관심 분야의 책 한 페이지 읽기, 아니면 관련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혹은 잠시 시간을 내서 앞으로 배우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보는 것일 수도 있겠죠.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의 성장을 위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그 첫 행동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와,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완벽한 로드맵을 기다리는 대신에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자발적 성장의 시작이 될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성장에 의미 있는 어떤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